네, 일산 FM에서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2020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위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위톡은 우리의 이야기란 뜻으로 매 회마다 게스트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말 중에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란 뜻의 워라밸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톡에서는 일상에 스며든 나를 채우는 순간들을 주제로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는 게스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상에 지치고 삶이 무료한 분들에게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위톡 5회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과 대학원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27살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김나연 게스트님은 예전 일산 FM 청춘만세 게스트로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라서 그런지 인사할 때도 확실히 처음과는 다른 뭔가 숙련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좀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 방문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스튜디오 들어온 순간 네, 너무 편하고 네, 그쵸. 편하고 집 같고 또 아늑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딱 들어왔을 때 표정과 느낌이 전과는 되게 사뭇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5회째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스튜디오의 이렇게 낯선 장비들과 조금 네, 기가 죽죠. 조금 네, 들어오면 그쵸.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나연 게스트님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뭔가 다음에 한 번만 더 오게 되면은 그냥 키 받아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네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김나연 게스트님이 위톡 마지막 5회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김나연 게스트님 오늘 마지막 5회 함께하는 뭐 소감? 아니면 어떻게 뭐 했으면 좋겠는지. 우선은 그 마지막 그 5회 게스트여가지고 네네. 조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좀 알찬 내용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솔직하고 네네. 진솔하게 시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그게 잘하는 거니까, 네, 그걸 믿고, 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면 가장 최고의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나연 게스트님과 함께 위톡 5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위톡의 주제는 워라밸입니다. 네, 게스트님께서 혹시 워라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언제 들어보셨나요? 이게 제 기억상으로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워라밸이란 말이 막 딱 뜨면서 직장에서도 워라밸 강조하면서 야근을 최소한 지양하자라는 문화가 조금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직장 내에서 그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직장 동료분들과 워라밸이라는 뭐 단어 아니면 워라밸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은 좀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야근하는 게 당연한 거고 회사나 그 업무나 그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회사가 더 우선이라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6시가 되면 사무실 불 다 꺼지게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생소했는데 이제는 네.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네. 그러면은 이게 김나연 게스트님 실제로 회사원이시니까 네.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회사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회사 문화가 바뀌면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워라밸이란 말이 먼저 조금 많이 퍼지고 네. 또 시기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주 52시간제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라는 게 좀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네네. 이제는 피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게끔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가. 사실 그 지난번에 나오셨던 게스트분도 그 회사원이신데 그 주 52시간 실시되면서부터 좀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여유가 좀 많이 생겼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체감을 하나요? 일단은 좀 강제성이 생겼으니까 예전에는 야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컴퓨터가 안 꺼지니까 네. 다들 안 가시면 저도 남아서 있는 그런 편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꺼지고 못하게 하고 조금 그냥 셧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예 그 프로그램이 딱 이제 돼요. 주 52시간 딱
생기면서 네.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음. 이제 컴퓨터를 꺼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긴급 사용 외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제는 남고 싶어도 못 남는 그런 음. 상황?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그 야근이나 이런 게 좀 종종 많이 있었던 편이었나요? 회사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사가 지에 못 가면 같이 못 간다거나 아, 아니면 사실 이게 부서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네.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런 부서가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네. 야근이 없어지고 나서는 뭐 업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그날 다 못 끝낸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그 야근이 꼭 필수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게 증명이 된 건가 어떻게 보면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야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네. 일찍 와서 좀 더 준비를 하거나 아. 아니면 주말에 조금 좀 준비를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런 또 부분이 있긴 있네요. 네. 그래도 확실히 이제 야근이 줄어드는 네, 네, 그런 맞아요.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네. 그 전까지는 일이 많아서 쉬었던 사람들이 좀 일이 끝나고 나서 개인 여가가 많이 생기니까 네.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워라밸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받는 이유가 회사 자체가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면서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는 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가장 큰 배경이라기보다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이제 좀 90년대생들이 회사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 그쵸, 네. 개인적으로는 이전 기업 문화나 사람들은 회사가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아, 네네. 이제는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음. 삶과 일의 그런 균형을 정확히 조금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네.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자기 개발하는 비용이나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생겨났고 아, 오히려 개발 이런 거를 네. 되게 좋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음. 개인 직장 그 유튜버들도 양성하려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회사에 이제 소속된 일꾼으로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쵸, 그렇죠. 그게 좋았다면 최고의 직장인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회사가 그 개인이 이 회사와 연관이 되면서 개인의 삶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삶을 만족을 할 수 맞아요. 있도록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도 회사의 중요한 역할로서 자리매김한다. 네, 정확해요. 네. 되게 좋네요. 진짜 약간 좀 얘기를 확장하면 예전에가 달리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회사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년이 빨라지면서 제2, 제3의 삶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회사와 자기의 인생을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또 인식이 생긴 것 같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하나의 커리어가 되는 것처럼 퇴근 후에 이제 뭐 워라밸이라는 것도 하나의 커리어로서 자신의 삶을 좀 더 만족도를 높이고 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런 게 또 되는 인식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게스트분이 실천하고 있는 워라밸은 무엇인가요? 저는 네. 퇴근하고 네. 대학원 공부를 합니다. 아, 지금 대학원을 그러면은 올해 들어가신 건가요? 올해 상반기에 들어갔고 네. 지금 이제 2학기째고 남은 학기는 3학기만 하면 졸업인데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게 대학원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다른 공부하는 게 있어서 아, 혼자 스스로 추가 공부? 아니요, 그거는 네. 이거는 공익인권법 관련해가지고 네. 서울대 로스쿨에서 수업 들을 수 있게 청강하는 게 열려가지고 아, 대학원과 연계해가지고 그 청강이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혼자 가서 근데 자격이 대학원생이었어가지고 제가 따로 신청한 거긴 해요. 아, 그러면은 화수에는 대학원 수업을 듣고 목요일에는 청강을 인권법, 하고 네네. 그럼 월 금만 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워라밸의 의미를 떠나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가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학업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 워라밸을 학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채우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어쨌든 워라밸이라는 게 워크와 라이프의 균형이잖아요. 밸런스. 네. 그럼 라이프가 곧 공부라는 건데 지금 네. 혹시 이 워라밸의 요소로 대학원을 다녀야겠다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네, 뭐 다른 분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즐겁고 그렇지만 네. 제 눈에 보이는 발전을 원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발전, 수확물, 결과물을 원했는데 자격증이라는 것도 그렇겠지만 전 좀 전문 분야를 만들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문 학위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걸 목표로 했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학을 최고로 하면 농사가 농사 힘들죠. 뭐랄까? 예, 도시에서. 운동일 수 있겠는데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방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뭐 다른 뭐 학원을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청강을 하시는 것처럼 관련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던가 네. 대학원을 이렇게 딱 정해서 그러니까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 우선은 자격증이나 그런 거는 좀 일시적인 거라서 아, 그걸 따면 끝나버리니까? 따면 끝나고 또 공부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자격증까지는 크게 제가 아직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대학원은 그래도 좀 나름 2년에서 2년 반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공부이고 네네. 또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전 그게 제 미래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 네네. 투자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나름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름 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학원의 그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 정책대학원으로 들어가서 네. 정치랑 국제관계 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정치랑 외교 부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치랑 외교요? 네. 이번에 그럼 미국 대선을 보면서 나름의 전문성과 또 그런 게 많이 있으셨겠네요. 학교에서도 그걸 다뤘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정치랑 외교랑 네.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네. 바이든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 외교가 어떻게 된다, 뭐 네, 어떻게 네.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학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네. 아까 공공대학원이고 정책대학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네. 이게 공공대학원은 무엇이고 정책대학원은 뭔가요? 이게 일단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네, 퇴근하고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네, 일단 직장인이나 다른 분들도 다 병행할 수 있는 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특수대학원은 보통 수업이 평일 저녁에 있는 수업인데 아, 네네. 정책대학원은 정책대학원이나 공공대학원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학교마다 성격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공정책대학원도 있고 정책대학원도 있고 공공대학원도 있는데 네. 다 특수대학원 성격이 좀 강해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반 대학원과는 좀 다른 네, 성격의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고 그러면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김나연 교수님처럼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은 다른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거 궁금한 게 혹시 그분들과도 팀플 하나요? 팀플 있습니다. 똑같나요, 대학교 때랑? 팀플에서 어. 배우는 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홀로 살아남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똑같나요, 그분들? 나이가 먹어도 우선은 팀플을 대학교 때는 네. 4-5명 이렇게 막 많이 모였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대학원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팀플이라고 해봤자 2명, 3명이 최대 인원이어서 한 수업을 듣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업마다 다른데 20명 내외로 아. 최고 많은 게 20명. 그러니까 엄청 코로나의 적어서. 영향을 안 받는 인원이네요. 그 네. 인원 제한에.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인간에 대한 배신을 느껴본 적은 없고 평화로운 팀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다니고 계신 대학원에서 좀 나이가 어리신 편인가요? 아니면 딱 적당한 편인가요? 저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네. 엄청 막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워라밸이라는 문화가 막 이렇게 생겨나면서 네.
저랑 비슷한 또래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 똑같이 그럼 퇴근하고 네, 모여서 맞아요. 정말 90년대생들 되게 많고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네. 90년대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아무리 이제 학구열이 이제 강하고 체력이 좋다고 해도 보통 퇴근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체력이 소진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네.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한 영화 관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전문 분야, 그러니까 좀 깊은 학문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배우는 그런 수업을 듣는 건데 네. 아무리 내가 관심 있고 좋다고 해도 수업을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뭐 피로감이나 힘든 거 그런 건 없나요?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네, 일단은 피곤하죠. 피곤한데 네. 재밌으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로 지원을 해서 간 거고 또 제가 네. 좋아하는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한 거라서 일단 관심이 있는 거니까 네네. 재미는 있고 근데 몸은 힘들지만 그럼 그 다음 날 좀 운동을 한다거나 좀 더 쉬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원 수업을 할 때 네. 똑같이 일반 그 대학교 때처럼 네.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업무 시간 이후에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네, 저는 보통 근데 주말에 몰아서 해요. 근데 공부를 몰아서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주말에 이제 또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워라벨이 공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공부는 뭔가 이제 선택이라기보다 항상 의무의 측면에 저는 아, 가까웠어서 네, 네. 이 그 하고 계신 이제 정치랑 외교 관련된 부분을 네. 공부를 했을 때 좀 아까 많이 이제 배운다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좀 소개해 줄 만한 사례나 아니면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얻는 장점 이런 게 좀 있다면 아직까지는 사례라고 할 정도로 제가 뭐 학문적으로 뭐 이뤄낼 성과는 없는 것 같고 네네.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거는 일단 인적 네트워크. 사람들을 네. 많이 또 관심 분야 같은 사람들 만났을 네.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직종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네. 또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또 얻게 되는 시너지가 있고 그런 음.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게 가장 체감되는 장점이자 강점이고 네. 또 그냥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그 이해관계를 정확히 느끼니까 네네. 예를 들어 이번에도 대선이 네. 저는 트럼프가 될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네.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이런 점이 조금 변수가 되겠구나 이런 게 조금 막연하게나마 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이제 보는 재미가 좀 살짝 느껴질 네. 수가 있겠네요. 약간 그쵸, 배운 그쵸. 부분이 응용도 맞아요. 되고 네. 네. 뭐 외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니까 네, 네, 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들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는 된다 이 정도? 네. 뭐 예전에 그 외교학자 중에 와트 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왓슨인가? 왓슨, 네, 있어요. 그래서 막 책 중에 왓슨 이유인가 뭐 그런 것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막 신의 일철님. 스나이더 막 해가지고 이론 막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철님. 그런- 하셨네요. 제 정책 기억하면 가지고 역시. 아는 척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책 제목도 그렇고 그 되게 유명한 이론이었는데 국가 두 개인가 강대국들 사이가 그 뭐 결정한다 어쨌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과제 했었는데. 예. 네.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뿌듯함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힘들지만 버텨내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보다 만족도와 삶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네, 정확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은 아까 그 인적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은 관심사를 토대로 모인다라는 게 네. 궁금한 게 혹시 대학원 분들도 MT 가나요? 갑니다. 똑같이 술 게임 하나요? 합니다. 그래요? 더 잘 노십니다.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직장에서 배운 막 그런
여러 가지 제조법과 이런 거를 더 잘 노시고요. 네, 장난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이거를 두 개 다 할 수 있을까라는 할 수 있습니다. 망설임이 있는데 막상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좀 대학원을 갔을 때 이런 점이 좋다라고 추천해 줄만 하거나 아니면은 동기부여를 해줄 말이 있다면 다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망설이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잘 흘러가더라고요. 네. 흘러가고 있고요. 물론 확실히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없죠. 비용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 내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는 정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고려하시고서 아쉬움이 남으신다면 한번 진학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본인이 느낀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 더더욱. 그쵸. 요즘은 진짜 삶의 배움의 끝이 없다라는 게 그 배움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또 갖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제 물론 배우는 거에 대한 현재로서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 배운 걸 토대로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책 대학원을 다니면서 향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책대학원에 간 이유는 그냥 정말 막연하게 네. 석사 공부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뛰는 공부 해보고 싶다 해서 네. 들어간 거긴 한데 이제 나름 석사 학위를 갖게 된다면은 정책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정책을 개발하는 개발이든 뭐든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든 그냥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책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고 네. 그 역할의 분야가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거고. 네, 맞아요. 혹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관심 있는 정책 분야가 있나요? 지금으로선 네. 요즘 부동산이 너무 힘들어서 그쵸. 부동산이. 네.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나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내신 건데 네. 왜 오히려 중산층들이 지금 더 피해를 보고 있는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네. 대해 계속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풍선 맞아요. 효과의 결과가 집을 살려고 하거나 집이 없는 분들이 또 네. 피해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보고 좀 개선하고 만약에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내서 그게 성공되면 역사 이름이 길게 남겠는데요. 어려운 부분이어서 네네. 혹시 공부를 내 집 많이 마련의 해야죠. 꿈도 갖고 계시? 인다. 제 대본에 없는 걸 질문을 자꾸 물어봐서.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죠. 혹시 그러면은 같이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는 분들과는 네.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요? 뭐 사적인 자리나 아니면은 뭐 MT 가서나 그럴 때. 각자 일단 직장 이야기도 하고 네. 왜냐면 같이 몸담고 있는 직종이 너무 달라서 그렇겠죠. 네. 조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걸 좀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네.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연애 얘기하고 연애하고 싶다. 그냥 상담받고 대학원에서 CC는 좀 힘들겠네요. 나이 차이가 좀 다양해가지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 대해서 만났어요? 역시 정말 이게 인연을 만나려면은 모든 문은 열려져 있는 폭이 거니까. 넓어야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까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주제 얘기로 돌아와서 그분들과도 좀 워라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나요? 정책 대학원이 워라밸로 생각하는 김남 게스트님 있으신 반면 그냥 워라밸 자체의 필요성과 의미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또 워라밸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 워라밸이 좀 주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냥 딱 워라밸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진 않고 대신 취미가 뭐냐, 뭘 좋아하냐. 네. 그러니까는 직장이랑 병행하면서 계속 내 인생, 내 라이프에서 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사실 주로 거의 하는 건 과제 얘기겠죠. 뭐 과제 언제까지였지? 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 잘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거의 임박했을 때만. 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네, 평소에는 잘 안 하고요. 음. 임박했을 때 주로 하는 편이고 네네. 평소에는 진짜 그냥 운동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좀 취미가 다들 골프나 네네. 운동이나 술 이런 거 이런 거여서 술 얘기하면 재밌겠네요. 저는 그 관심사 운동은 별로 관심 없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석사 이후에 또 더 다음 단계의 그런 학문도 좀 이렇게 추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얘기는 저희 동기들끼리랑도 많이 하는데 네. 석사 다음이 박사잖아요. 네. 물론 석사까지 하는 이상 박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박사까지 가려면 그 과정이 엄청 그- 순탄치 그쵸. 않더라고요. 네. 막 논문도 막 잘 써야 되고 그래서 네네. 마음의 문은 열어뒀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아, 좀 게스트 분께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이게 삶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쉬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그냥 휴식이 필요하다고. 근데 게스트님께서는 힘든 것도 있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쉬는 것보다 나아가는 게 좀 낫겠다라고 이렇게 추천해주거나 권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다들 각자 생각이랑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저는 제가 나아가는 방향을 학교 공부를 좀 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거 말고도 그냥 독서를 한다거나 운동을 음.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눈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도 네네. 지금 현실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엄청 막 몸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막 괴로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 저도 그쵸. 그랬던 네. 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누구는 엄청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네네.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인생이 조금 더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으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만족을 해야 맞아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스스로 뭔가 잃었다라는 거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그런 내가 느낌을 좋아하는 거를 해주기. 그게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나연 교수님과 함께 공부라는 워라벨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그 위톡 5회를 진행해 봤는데요.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우선 희철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니요, 편했고, 저는 그냥 한 게 없습니다. 예. 편했고 또 마지막 5회를 제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 되게 네. 감사함을 느끼고요. 네, 너무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산 FM 위톡은 오늘 5회를 끝으로 모든 녹을 마칩니다. 만약에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단독 프로그램으로 일산 FM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톡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